해가 뜨면 잠들고 해가 지면 일어나고. 자, 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뭐 밤낮 뒤바뀐 학생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렇게 밤낮이 뒤바뀌면 살이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밤낮 뒤바뀌면 살찌는 게 맞냐? 네, 맞습니다. 영상 3초 만에 끝났어. 그게 아니고요. 그게 맞냐 아니냐보다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무슨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영상 찾아보셨으면 다른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 먹든 아무 상관없고 얼마를 먹느냐, 그 총 양만 중요하다. 자, 예를 들자면 뭐 아침에 이만큼 먹고 저녁에 요만큼을 먹든 아니면 아침에 요만큼 먹고 저녁에 요만큼 먹든 결국에는 이게 지금 똑같으면은 살 똑같이 찐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오직 칼로리가 얼만큼 들어오고 얼만큼 나갔냐, 그거 하나뿐이라 이 얘기예요. 그 시간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칼로리를 요만큼 내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이만큼 먹었는데 뭐 이만큼 활동을 하고 운동을 했다면 당연히 뭐 살이 빠진다, 그런 논리. 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럼 아까 살빼남 뭐 밤낮 뒤바뀌면 살이 찐다면서요. 그럼 그거 틀린 말이잖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식 먹어도 과연 괜찮을까요? 그리고 많은 다이어트 전문가, 특히 의료인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왜 굳이 야식을 먹지 말라고, 차라리 아침을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자, 다이어트 임상 진료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저렇게 밤낮을 뒤바뀌어서 먹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는 저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밤낮이 뒤바뀌면 살찌는 이유, 그 첫 번째입니다. 1번, 간헐적 단식에 반대로 하게 된다. 자, 간헐적 단식은 워낙 뭐 많은 분들이 하기도 하시고 유튜브에 영상들 정말 많고요. 심지어 제 영상도 이렇게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께서도 이 책을 쓰셔서 하신 적이 있죠. 자,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시간을 제한해서 먹으면 살이 덜 찐다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뭔가를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그 인슐린이 바로 살찌게 하는 주범인데요. 그 인슐린이 뭔가를 먹을 때마다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루에 24시간 있다면 24시간 내내 먹는 사람이랑 아니면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이렇게 먹는 사람이랑은 인슐린 분비가 분명히 3배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살이 많이 찌겠어요? 당연히 24시간 내내 먹는 사람이 더 살이 찌겠죠.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낮밤이 뒤바뀐 사람은 절대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서 먹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수시로 아무렇게나 막 먹죠. 지속적으로 계속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인슐린도 계속 아무 때나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남들보다 살이 더 찔 수 있겠죠. 2번, 생체식의 교란으로 몸 상태에 문제가 오고 지방대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 여러분 아침에 시간 되면 잠 딱 깨시죠? 그리고 밥 때 되면 배가 고프고, 자, 해외여행 나가면 시차 적응해야 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자, 핸드폰에만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안에도 생체시계가 따로 있어서 그 생체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인간의 몸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나는 평생 반대로 살았어. 나는 이제까지 계속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잤어. 이거 전혀 소용없습니다. 이건 인간 유전자 레벨로 각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하셨어도 우리 몸은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생체시계는 햇빛을 한 번이라도 보면은 다시 세팅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예 햇빛 한 번도 안 보고 살 게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체시계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행하면 당연히 안 좋죠. 자, 이거 뭐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자면 몸에 안 좋은 거는 그냥 다들 아시는 상식이고요. 그냥 해봐도 다들 압니다. 교대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추가 수당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살이 더 잘 빠질까요? 아니면 더 안 빠질까요? 자,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 살이 더 잘 빠질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살이 더 잘 빠질까요? 그리고 밤낮이 뒤바뀌어서 활동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답은 자명하죠. 낮밤이 뒤바뀌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당연히 지방대사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살도 덜 빠질 수 있습니다. 3번,
안 좋은 음식만 골라 먹게 된다. 자, 밤낮 뒤바뀌면 살찌기 쉬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총 4가지 증상이 있고요. 증후군이란 게 뭐냐면 원인을 특정짓기 어려운 질병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증상 첫 번째, 밤에 자꾸 먹어 땡기고 먹게 된다. 두 번째,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서 자꾸 안 먹게 된다. 세 번째, 수면에 문제가 생겨서 깊게 못 자는 일이 많아지거나 잠이 안 오게 된다. 네 번째,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자, 이거 누구 이야기? 밤낮 뒤바뀐 사람들의 전형적인 몸 상태입니다. 자, 밤낮 뒤바뀌면 거의 다 야식 먹게 되고요. 그때 대부분 살찌고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게 되죠. 아침보다는 저녁에 뭐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살찌는 게 더 많이 땡기게 되어 있어요. 자, 실제 연구로도 그런데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1번, 밤에 먹는 사람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아침, 점심 먹는 사람보다 점심, 저녁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을 확률이 더 높아요. 뒤로 몰아서 먹을수록 더 많이 먹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드시냐면 여기가 아침이라 치면은 아침에는 많이 안 먹고요. 저녁에 엄청 많이 먹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번, 가짜 식욕에도 더 취약하다. 자, 밤낮 뒤바뀐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들 있죠. 어떤 무기력감, 피로감, 지루함, 우울증, 특히 밤에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자, 이런 감정들 전부 기름지거나 살찌는 음식만 골라서 먹게 만들어요.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다 언제 땡기냐? 앞에 그런 감정들을 밤에 있는데 느낀다. 야, 안 먹기가 참 힘들죠. 3번, 밤에는 건강한 음식을 주문하거나 찾기가 어렵다. 자, 이런 거 연구 이런 건 됐고, 배달앱 딱 열어서 딱 보시면 밤에 건강한 음식 시키려고 해도 그런 음식이 있던가요? 잘 없죠. 밤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살찌는 음식밖에 없고, 건강한 음식 찾아서 먹으려고 해도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살빼남 스마트 솔루션 갑니다. 1번, 밤낮 뒤바뀐 것을 교정할 수 있다면 당장 돌아간다. 자, 만약에 뭐 그냥 좀 습관이 안 좋아져서 어쩌다 밤낮이 한번 뒤바뀐 거면 지금 당장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낮에 졸릴 때 자지 말고 최대한 버티다가 오후 10시까지 참고 그때 딱 주무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근데 잠을 좀 참아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면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밤낮 뒤바뀌어서 계속 활동하면 몸 더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돌아가야 됩니다. 2번, 직업상 교대 근무를 한다면 사이클 개수를 최소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교대인 분들은 사이클이 2개가 나올 거고 3교대인 분들은 사이클이 3개가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30개의 사이클이 있고 1년이면 365개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냥 계속 매일매일 다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원래는 그냥 사이클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이클을 최소한으로 줄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 먹는 시간을 딱딱 지켜서 고정을 해가지고 최소화 시켜주셔야 돼요. 3번, 아침 무조건 챙겨 먹기. 자, 아까 야식 증후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야식을 자꾸 먹다 보면 아침을 더 안 먹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아침을 자꾸 안 먹다 보면 야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아침을 자꾸 먹어주면 밤에 식욕이 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까지 공복 기간이 너무 기니까 밤에 더 땡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먹는 음식은 건강한 음식일 확률이 좀 더 높죠. 아무래도 햄버거를 먹더라도, 피자를 먹더라도, 치킨을 먹더라도 아침에 더 많이 먹겠어요? 저녁에 더 많이 먹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도 차라리 아침에 먹어버리면 조절이 좀 더 쉽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아침은 내 기준으로 아침이에요. 만약에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저녁 8시에 일어났다. 그럼 저녁 8시에 먹는 게 내 아침입니다. 4번, 점심은 일할 만큼만 먹기. 자, 이게 보통 교대 근무하시거나 낮밤 뒤바뀌면은 정말 잠이 항상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심에 많이 먹으면 또 졸리기도 하거든요. 그때 어차피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적당히 조금만 드시고 그 차라리 부족한 수면을 채워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먹고 자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잠을 좀 먼저 좀 잤다가 일어나서 조금 일할 만큼만 드시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밥 먹는 타이밍을 보통 궁금해 하시는데, 아침과 점심 사이는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아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일단 4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두시면 됩니다. 5번,
저녁은 가장 적게 먹고 일찍 자버리기. 자, 보통 야간 근무나 좀 낮밤 뒤바뀌시면 하시는 거 있어요.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막 놀고 싶고 막 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때 너무 놀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를 더 먹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차피 주무시기 4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점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과 저녁 사이 간격도 4시간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간격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4시간에 6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에서 자, 8대 16 또는 12대 12 간헐적 단식이 자동으로 되겠죠. 자, 밤낮 뒤바뀌면 살찌는 거 맞냐? 네, 맞습니다. 자, 이유도 다 들으셨을 텐데, 뭐 학생분들이나 그냥 어쩌다가 놀다가 그러신 분들은 당장 생활 사이클 교정 꼭 하시고요. 그걸 안 하면 다이어트에도 분명히 불리해지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한다 치면 뭐 공사장 옆에 가서 시끄러운데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불리한 거를 굳이 찾아서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대 근무 등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일단은 그 교대 근무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불리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살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스마트 솔루션 일단 따라해 보시고 조금 더 노력하면은 분명히 다 살 뺄 수 있어요. 자, 뭐 산업 현장에서 교대 근무하면서 뭐 이렇게 가족 먹여 살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의료 현장에서 뭐 일하시는 뭐 간호사분들, 의료지분들, 밤새서 야근하는 뭐 프로그래머, 아니면 뭐 미대생 건축학과, 자, 그러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다이어트 할 때 잘 안 되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땐 제 스마트 솔루션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살이 잘 안 빠진다면 당연히 그럴 때는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